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뭐냐면요, 건강을 위해 밤에 하면 안 되는 것들, 이런 거예요. 아마 이거 대부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일 것 같아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, 사실 대부분 다 뭐 작심삼일이잖아요. 작심삼일이지만 120번만 작심삼일을 하면 1년을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거 알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첫 번째, 라면 아닙니다. 자, 이거예요. 야식. 여기는 위고 여기는 식도예요. 이 음식물들이 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과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섞여 있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위는요, 굉장히 산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산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, 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식도는 굉장히 산에 약합니다. 그래서 이 식도로는 산이 올라가면 식도가 헐도록 되어 있어요. 쓰리고 아프고, 이거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 왼쪽은 사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식도염이에요.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주변이 빨개진 걸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쫙 찢어졌어요, 식도 점막이.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이 찢어진 부분이 식도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. 더 심해지면은 막 헙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피토하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5단계예요. 사실 위장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먹으면 괜찮아지는데, 약을 아무리 2주, 3주, 4주 먹어도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눕게 되면은 그냥 금세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면서 이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보통 치킨을 시키면 또 따라오는 게 맥주 아닙니까? 지금도 혹시 술 드시면서 비온 뒤 보시는 분 계세요? 자, 술 먹으면 확실히 잠은 잘 옵니다. 그래서 아예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, 실제로 그러면 잠이 잘 오는지를 보면은요, 잠에 처음에 들면은요, 잠이 이렇게 깊어집니다. 그 다음에 얕아지면서 꿈을 꾸고 다시 깊어지고 얕아지고,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덜 깊어지죠. 근데 술을 드시게 되면은요, 훨씬 잠이 빨리 들어요. 금세 깊은 잠으로 확 들어가게 돼요. 문제는 잠자는 요 잠의 깊이를 굉장히 얕게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쉽게 깨게 만듭니다. 그리고 술 드시고 주무시면 목마르시잖아요. 그래서 또 일어나고,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화장실 가시게 되잖아요. 또 그래서 일어나고,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인데요.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 자다가 잦은 화장실을 가는 남성이 중년 남성의 70%다.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. 실제로 한 번 정도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. 그거를 야간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2번 정도 화장실을 가시면요, 그날 밤은 좀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특히 전립선이 약간 커져 있으신 분, 그 다음에 또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다음 뭐 이제 커피는 다 아시죠? 자, 그런데 커피 비슷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. 모르고 드시는 게. 초콜릿에도 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게 있나요? 초코 아이스크림, 초코 우유도 있잖아요. 거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. 녹차에 들어있다는 건 다 아시는데, 이 아이스티도 결국은 녹차로 만든 거거든요. 그리고 우롱차에도 그래요. 그리고 약 중에서는 통증으로 드시는 약, 진통제, 두통약, 두통, 치통, 생리통 뭐 이런 약들, 그 다음에 또 종합감기약에도 이 비충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약간 조금 들어있고요. 또 모르고 많이 드시는 게 콜라에도 들어있고 제로 콜라에도 들어있어요. 내 몸에 들어간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6시간이 걸리거든요. 꼭 드셔야 되면 오전에만 좀 드시고, 가능한 한 12시 이후로는, 특히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담배가 숙면에 방해된다는 건 다 아시죠?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니코틴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런데, 반대로 아주 재밌게도 제가 어떤 걸 보느냐면, 금연 치료를 하러 병원에 오셨어요. 근데 그분한테 침팩스라고 금연을 도와주는 약을 처방을 해요. 그럼 환자가 몇 주 뒤에 오셔가지고 이 약의 부작용이 졸립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. 그럼 침팩스의 부작용으로 졸린 게 아니고요,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시는 분은 20번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면서 나를 잠을 20번 깨운 거예요. 그런데 금연을 딱 하시면서 니코틴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깨우던 게 없어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지, 금연 치료가 부작용으로 잠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을 분비를 방해하죠. 멜라토닌은 별명이 드라큘라 호르몬이에요. 왜냐하면 빛이 나오면 안 나와요. 모니터처럼 생긴, 네모나게 생긴 것들은 주무시기 전에 피하는 거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동, 저녁 때 이렇게 식사하시고 산책 가볍게 하시는 거는 대찬성입니다. 그런데 과격한 운동은요,
특히 잘밤에 하시면은 얘가 수면을 방해를 해요. 그래서 마라톤을 뛰거나 아주 격하게 운동 경기가 있었던 날 운동선수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을 못 자요. 그거를 운동 후 불면증이라고 하거든요. 그럼 왜 과격한 운동을 하면 잠을 못 자느냐면요. 과격한 운동할 때 여러분이 막 심장도 쿵쾅쿵쾅 뛰고 뭐 숨도 헉헉헉 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 나오고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돼서 그래요. 걔네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. 6시, 7시 이후에 이때 운동을 하실 때는 과격하지 않게 그냥 걷기 정도,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꼽는 가장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은 이겁니다. 밥 먹고 드러 누워 있기. 우리가 먹는 거는 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주는데 먹고 쓰지 않고 곧장 누워 있으면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? 혈관에 가서 덕지덕지 붓게 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로 쌓이게 되면은 비만을 일으키고 내장 비만을 일으키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게 바로 이건데요. 이게 뭔가요? 보셨나요, 여러분? 넷플릭스에서 나온 DP라는 드라마인데요. 남자분들은 보시면 되게 재밌어하고 저희 애들 아빠도 너무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. 이 드라마가 숙면에 방해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.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워도 잠이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안 좋은 일, 내가 억울한 일, 되게 무서운 경험을 한 거 이런 것도 내 숙면에 방해를 하지만 굉장히 가슴 뭉클한 순간들도 있거든요. 이렇게 내 감정을 흔드는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게 행복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이 흔들어진 감정 때문에 내 숙면이 방해가 돼요. 임명님께서 낮에는 너무 피곤한데 잘 시간만 되면 각성된 듯이 눈이 말똥말똥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잠을 못 주무시니까 슬립 사이클이 옮겨진 거죠. 낮 동안은 못 주무시니까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와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조금 좀 힘드시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피곤하셔도 낮에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은 보통 제가 보면 일주일을 넘겨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. 한 3, 4일 정도 지나면 골아 떨어져서 한번 아주 잠을 잘 주무십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